2015년 수능 특강 30강 1번 우리 요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 단락 뭐 아주 까다로운 단락이 아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로 만듭니다. 자, 일단 변형 문제 요약문과 이제 빈칸 문제 조금 재비하면 될 것 같고, 이 단락의 전반적인 단락 구조를 얘기하면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친 부분이 있지. 이게 배경 설정이야. 배경 설정. 실제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관행을 이 배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바로 이 부분, 핑크색 이 부분이 주제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진술 펼쳐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제를 강조하는, 부연시키는 바로 이런 단락 구조, 전형적인 단락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 이 키워드의 관계만 잘 알면 너희들이 이 단락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calorie count. 바로 이게 칼로리 수치, 열량 수치라는 거야. 열량 수치. 정답은 2번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their calorie availability. 이게 바로 열량 가용성이거든. 열량 가용성. 그래서 요 열량 가용성, 여기 밑에는 실제 체내 가용 열량이라고 했잖아. 자, 요 개념. 요 두 개념과의 어떤 관계,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이 단락이 전개해 나간다는 거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자, 이거는 중간에 삽입절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것은 보입니다. 자, 뭐 하인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열량 수치, 그리고 어떤 정보 표시가 항상 형성되어져 왔다고. 뭐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냐 하면 비만에 대한 사회적 어떤 불안감에 의해 형성되어져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뭐를 만들었다? 열량 수치와 어떻게 보면 그 열량 수치를 표시하는 그런 정보 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거겠지. 자,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보 표시가 그 특정 음식 안에 있는 칼로리의 수를, 이 칼로리의 수가 바로 열량 수치, 열량 수치를 reflect, 나타내는 반면에 그들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뭐를? 바로 그들의 열량 가용성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열량 수치는 너희가 나름대로 칼로리가 얼마 들었다 이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열량 가용성은 뭐야? 궁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딱 설명을 하자니.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설명한다. 그럼 그 열량 가용성이란 뭐냐 하면 바로 칼로리의 수치라는 거야. 어떤 칼로리의 수치? 우리 몸이 실제로 대사시킬 수 있는 칼로리 수치네. 그러한 음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음식의 칼로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실제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100을 다 대사시키는 게 아니라, 자, 뭐다? 그중 일부만을 대사시킨다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겠네. 실제 대사시킬 수 있는 열량 가용성이.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캠브리지 연구원인 잘시에오,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느냐? 열량 가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이해하는데? 바로 체중과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체중과 신진대사의 어떤 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바로 열량 가용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열량 가용성은 칼로리 양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네. 자, 열량 가용성이 뭐라고 했어? 실제로 추출되어질 수 있는 뭐의 과정 동안? 소화와 대사의 과정 동안에 실제로 추출되어질 수 있는 그 칼로리의 수치, 그게 바로 열량 가용성이라는 거지. 자, 뭐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음식 안에 딱 갇혀 있는 그런 그 열량 수치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열량 수치와는 반대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열량 수치는 말 그대로 음식 안에 들어있는 총 열량 수치야. 그런데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열량 수치 전부를 우리가 대사시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대사시키게 되는 그 일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칼로리의 수치, 그게 바로 뭐다? 열량 가용성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한 음식이 그 안에 100칼로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면에 우리 몸은 오직 그러한 것의 부분만을 소화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지? 그게 바로 열량 가용성이잖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에오는 주장합니다. 모든 칼로리 수치는 어디 있는? 모든 영양 정보 표시 그리고 레스토랑에 있는 그 모든 칼로리 수치는 자, at worst 하면 최악의 경우에 first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그리고 at best 기껏해야 오해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양 정보 표시를 할 때 전체 수치보다도 우리가 열량 가용성이 무엇인지를 표시하는 게 바로 우리가 더 올바르다고 하겠다. 이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지. 그래서 다음은 뭐가 되니? 영양 성분 표시의 열량 수치로는 실제 체내 가용 열량을 올바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실제 체내 가용 열량, 바로 열량 가용성을 같이 표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열량 수치와 그 다음에 신체 체내 가용 열량, 다른 말로 열량 가용성,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주제를 딱 드러내고 있는 거. 그 칼로리의 열량 가용성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체중과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열량 수치보다도 그렇게 정의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나왔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약문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나온다고 하면 주제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가능하겠지만은 또 이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한 음식이 100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몸은 오직 그거의 일부만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또 빈칸에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마지막 부연이라고 했던 부분도 빈칸은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